이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저 같은 베테랑을 아시아 외진 곳에 있는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는 건? 자네 지금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 뭔지 아나? 뭔데요? 한국 가수 로제의 아파트라는 곡이야. 그런데 그 노래가 한국의 음주 문화에서 착안된 곡이란 말이야. 그러니 자네가 가서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그 숨은 내용을 찾아오라는 거야. 알아듣겠나? 이곳은 영국 BBC 본사 문화부. 지금 한 기자가 편집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웨스트, 이번에는 좀 색다른 취재를 해보면 어떻겠나? BBC 본사 문화부 편집장실에서 마이클 편집장이 던진 이 말은 제20년 경력에 대한 도전장과도 같았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새로운 전시회나 밀라노, 오페라 하우스의 특별 공연을 기대했던 저는 그의 다음 말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을 가보게. 한류라는 게 도대체 뭔지 파헤쳐보게나. 순간 저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한류라니요? 지난 20년간 유럽의 고급 문화예술을 취재해온 제가 이제는 아시아의 대중문화를 다뤄야 한다고요? 편집장님, 제가 보기에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BBC가 다룰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지만 편집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 아래 거리에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 앞이었죠. 보이나? 저건 우리 BBC 구내 식당 앞보다 더 긴 줄일세. 옥스포드 스트리트의 젊은이들은 프랑스 향수 대신 한국 화장품을 찾고 우리 딸은 베토벤 대신 BTS를 듣는다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유행일 뿐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죠. 셰익스피어, 반코흐, 모차르트 이런 거장들이 있는 우리가 왜 갑자기 생긴 아시아의 팝컬처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편집장은 제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자네를 보내는 거야. 자네처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직접 가서 봐야 해. 한 달이면 충분할 거야. 가서 이 한류라는 것이 정말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문화 현상인지 파헤쳐보게. 결국 저는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이번 취재는 식민지 시대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구인들의 일시적 호기심을 비판하는 기사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취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찾아보는 동안 저는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한국의 문화 수출액이 프랑스를 앞질렀다는 통계, 영국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 문화 콘텐츠를 즐긴다는 설문 결과, 그리고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수십 개의 한국어 단어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열광하게 만드는 걸까요?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오래된 취재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죠. 한류 취재 프로젝트, 현대 영국인들의 동양문화 맹신 현상 분석.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제목이 한 달 뒤에는 완전히 다르게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취재가 단순한 문화 현상 분석이 아닌 제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천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저는 런던의 마지막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빅벤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쩐지 그 종소리가 평소보다 낡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제가 처음 마주한 한국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이 맞나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오래된 시설과 복잡한 동선, 파리 샤를드골 공항의 불친절한 서비스, 유럽의 주요 관문들과 비교하면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만 BBC 웨스트 기자님이신가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 취재를 돕기 위해 보낸 김지원 씨였죠. 공항에서부터 취재를 시작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첫 인상이?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놀랍네요. 하지만 이건 공항일 뿐이죠. 실제 도시는 다를 거예요. 지원 씨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보시죠. 그리고 시작된 두 번째 충격. 정확히 43분 만에 우리는 서울 도심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의 히드로 익스프레스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죠. 차량 내부의 와이파이는 완벽했고 실시간 도착 정보는 초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이 철도는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5분 이상 지연된 적이 없답니다. 지원 씨의 설명에 저는 픽 웃고 말았습니다.
영국이었다면 5분 지연은 정시 운행으로 칠 텐데 말이죠. 서울역에 도착하자 지원 씨는 저를 지하철로 안내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을 좋아하시나요? 글쎄요. 더운 여름이면 에어컨도 없이 찜통이 되곤 하죠. 그럼 이제부터 잘 보세요. 지하철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미래의 교통수단을 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완벽한 냉방, 초고속 와이파이, 그리고 전 구간에서 끊기지 않는 5G 신호, 플랫폼 스크린도어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게 모든 역에 다 설치되어 있나요? 네, 서울 시내 모든 역에요. 아, 저기 스크린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열차 내부 혼잡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놀란 표정을 본 지원 씨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당연하게 여기죠. 오히려 해외 나가면 불편해서 난리예요. 호텔로 가는 길, 제 시선은 자꾸 거리의 모습에 머물렀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도시는 더욱 생기가 넘쳤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들이 빌딩을 장식하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저기 카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네요. 아, 요즘은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딜 가나 와이파이가 빠르니까요. 우리는 그걸 카공족이라고 부른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제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문화적 후진국이라는 단어 위에 두꺼운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났습니다. 런던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과거의 영광을 보여준다면 이곳의 빌딩들은 미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노트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변화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잠들기 전 저는 지원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어디부터 볼까요? 걱정 마세요. 아직 진짜 놀라운 건 보지도 못하셨으니까요. 그녀의 답장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취재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자 여러분, 저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순간부터였답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아세요? 지원 씨의 질문에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더니 지원 씨가 진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뭐가 있나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몇 번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약 15분 후, 방금 치킨을 주문했는데요. 곧 배달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새벽 장보기 주문이에요. 내일 아침 6시 전에 호텔로 배달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 배달이고요. 저는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앱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일상의 편리함과 연결되어 있었죠. 영국에서는 이런 배달 서비스가 있어도 비싸서 자주 이용하기 어려워요. 여기서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보세요. 이 치킨 값이 15파운드 정도고 배달비는 2파운드도 안 되죠. 잠시 후 정말로 따뜻한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결제는요? 이미 앱으로 했죠.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지원 씨가 건넨 음료수를 받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이 늦은 시각에도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카페에서는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편의점에서는 학생들이 간식을 고르고 있었죠.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편의점은 여권도 만들 수 있고 택배도 보낼 수 있고 심지어 증명서도 뽑을 수 있어요. 농담이시죠? 직접 가보실래요? 편의점에 들어서자 마치 작은 종합 서비스 센터 같았습니다. ATM은 기본이고 민원 서류 발급기, 택배 서비스 창구, 심지어 여행자 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24시간 가능하다고요? 네.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많이 이용하죠. 다음날 아침 약속대로 새벽 배송이 도착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필품들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기술력과 인프라죠. 모든 결제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물류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으니까요. 취재 사흘째 저는 이미 현금 지갑을 호텔 금고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택시에서도 심지어 노점상에서도 모든 게 모바일로 해결됐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민족성이 급하다고요. 뭐든 빨리빨리 해결하길 원하죠. 그래서 기업들도 계속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고요. 저는 제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24시간이 마치 48시간처럼 느껴진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쉬지 않고 움직이며 그 속도는 런던의 2배는 될 것이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속도만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건가요? 지원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의 매력을 보여드릴 차례예요. 안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오늘은 특별한 실험을 하나 해보시죠. 지원 씨가 저에게 건넨 것은 평범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걸로 무얼 하면 되죠? 강남역 근처 카페에 이 휴대폰을 두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시죠. 저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3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버너가 카페의 테이블 위 아무도 없는 자리에 스마트폰을 두고 맞은편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카페 직원이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매장 한쪽에 있는 분실물 보관함에 조심스럽게 보관하는 것이었죠. 이게 정말 일상적인 일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분실물의 80% 이상이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도 거의 다 찾을 수 있죠. 저는 곧바로 영국의 통계를 떠올렸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의 분실물 회수율은 고작 20%대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휴대폰이잖아요. 현금이라면 달랐을 거예요. 지원 씨는 또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례지만 지갑 실험도 해보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현금 10만 원 약 60파운드이 들어있는 지갑을 지하철역 벤치에 두었죠. 결과는 30분 만에 영무원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습득물이 접수되었습니다. 검정색 가죽 지갑을 분실하신 분은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제 질문에 지원 씨가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CCTV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도 한몫하죠. 서울의 거의 모든 곳이 CCTV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의식이에요. 그날 밤 지원 씨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공원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을 하는 여성들,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까지. 여성 혼자서도 이렇게 늦은 밤에 운동할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한국의 여성들은 심야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저는 런던의 밤거리를 떠올렸습니다. 밤 10시만 되어도 여성들은 혼자 다니기를 꺼리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범죄율은 어떤가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특히 강력범죄는 매우 드뭅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노란색 발자국들이. 이게 뭔가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표시예요. 이 길을 따라가면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곳곳에 지킴이 집이라고 아이들이 위험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점들이 있죠.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의 안전은 단순한 범죄 통계 이상이다. 그것은 사회적 신뢰와 배려가 만들어낸 문화다. 지하철에서 잠든 승객의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낯선 이의 친절, 늦은 밤 공원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안전하다는 건 단순히 범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원 씨의 말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건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죠. 이게 바로 우리 문화의 힘이랍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가보려고 해요. 지원 씨가 저를 데려간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조선왕조의 법궁이라고 하더군요. 웅장한 궁궐 앞에 도착하자 그녀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 앱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카메라를 궁궐 정문에 비추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증강현실 AR을 통해 과거의 모습이 현재와 완벽하게 어우러지고 있었죠. 이게 바로 스마트 궁궐 프로젝트예요. 첨단 기술로 600년 전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곳곳에서 AR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역사적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임금의 조회, 왕비의 일상, 신하들의 업무 처리까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죠. 런던 타워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예요. 저기 보이시나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키오스크가 있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장치였죠. 방문객들은 자신의 얼굴을 스캔해 조선시대 인물로 변신한 모습을 SNS에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기술의 조화라. 정말 놀랍네요. 이제 현대적인 면도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강남의 한 스마트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휴대폰으로 할 게 있어요. 지원 씨가 앱을 조작하자 주차장에서 그녀의 차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레 파킹도 이제는 AI가 하는 시대죠.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저희를 알아보고 자동으로 내려왔고 로비의 조명은 동작을 감지해 자연스럽게 밝기를 조절했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것이 도 연결되어 있어요. 쓰레기도 자동 분리수거되고 택배도 로봇이 배달하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커튼이 시간과 날씨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고 에어컨은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알아서 작동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반적인 가정집인가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저녁에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즐비한 거리였지만 이곳에서도 첨단 기술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한옥 안에 있는 게 스마트팜이에요. 전통적인 마당에서 기술로 채소를 키우는 거죠. 옆집은 한옥 스테이인데 예약부터 체크인까지 모두 디지털로 이루어져요. 골목을 걷다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전통 찻집이었는데 주문은 QR코드로 하고 차는 로봇이 준비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랍니다.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았다. 600년 된 궁궐에서 AR로 역사를 체험하고 전통 한옥에서 최첨단 기술을 만나는 곳.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 보존이 아닌 진화, 단절이 아닌 연결. 밤이 되어 거리를 보니 LED 전광판에 한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셀카를 찍고 있었죠. 지원 씨,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지. 아직 더 있답니다. 지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K 콘텐츠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더 놀라실걸요? 한국의 식당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는 걸 아세요? 지원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의 한 일반적인 한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규칙인데요?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문도 하기 전에 테이블이 온갖 반찬들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이게 다 무료예요? 네.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죠. 반찬이라고 하는데 원하시면 더 가져다 드려요. 정말로 옆 테이블에서는 손님이 여기 김치 더 주세요 라고 외치자 직원이 곧바로 새로운 김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추가 주문마다 따로 계산됐을 텐데 이래도 장사가 될까요? 그게 바로 한국의 정문화예요. 손님을 가족처럼 대접하는 거죠. 음식이 나왔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2인분인가요? 아니요. 1인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넉넉한 걸 좋아하거든요. 식사를 하는 동안 물도 계속 리필해주고 심지어 식사가 끝날 즈음에는 서비스로 수정과라는 전통 음료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서비스 정신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우리는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다음으로 향한 곳은 24시간 카페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곳의 카페 문화도 특별해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사무실이기도 하고 도서관이기도 하네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콘센트도 자리마다 있어요. 심지어 일부 카페는 프린터 서비스도 제공하죠. 밤이 깊어져 배가 고파지자 지원 씨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야식은 어떤 게 좋으세요? 중식, 한식, 양식, 일식 다 배달 가능해요. 이 시간에도요? 네. 새벽 4시까지 운영하는 식당들도 많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이라고 품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건 마치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도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단순한 음식 이상이다. 그것은 나눔과 배려, 그리고 정성이 담긴 문화적 코드다. 무한 리필되는 반찬에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 24시간 배달 서비스에는 타인의 일상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한류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다음날 아침, 호텔 근처 카페에서 아침을 먹으며 지원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한류가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라는 걸. 맞아요. 우리의 정과 배려, 서비스 정신이 모두 어우러진 결과죠. 오늘은 영국에서도 가장 핫한 K-팝 그룹의 콘서트가 있는 날이에요. 지원 씨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거대한 실내 공연장이었습니다. 공연 시작 6시간 전인데도 이미 수천 명의 팬들이 줄을 서 있었죠. 저기 외국인들이 정말 많네요. 네. 오늘 관객의 30% 정도가 해외에서 온 팬들이에요.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
남미에서도 왔답니다. 입구에서 공연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백스테이지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바로 K-팝의 비밀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아티스트들은 공연 6시간 전부터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무대 세트가 전부 LED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요. 증강현실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죠. 기술 감독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관객들의 응원봉도 전부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음악에 맞춰 자동으로 색이 변하면서 웅장한 장관을 만들어내죠. 이런 공연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요. 아티스트들은 하루 12시간씩 연습하고 무대 기술팀은 수백 건의 시뮬레이션을 거칩니다. 다음 취재지는 한 드라마 촬영장이었습니다. 요즘 영국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라면서요? 네. 넷플릭스 탑10에 한국 드라마가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촬영장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발견했습니다. 배우들은 테이크 수에 상관없이 같은 열정으로 연기했고, 스태프들은 완벽한 한 컷을 위해 수십 번도 더 촬영했습니다. 놀라운 건 촬영 속도예요. 우리는 실시간 드라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빠르게 제작하거든요. 퀄리티는 어떻게 유지하나요? 미리 기획 단계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온 스태프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저녁에는 한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시스템을 취재했습니다. 이곳에서 미래의 스타가 탄생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쉽지 않아요. 보통 5년에서 7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야 데뷔할 수 있죠. 연습실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노래, 춤, 연기는 물론 외국어까지 배우고 있었죠. 이건 마치 명문대 입시를 준비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컵 아이돌들이 데뷔하면 이미 완벽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K 콘텐츠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장인정신과 첨단 기술,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다. 예술가의 열정, 스태프의 전문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치밀한 기획력. 이제 나는 안다. 왜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한류 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브라질, 태국,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컵이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한 프랑스 팬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전체, 그들의 열정과 혁신, 그리고 꿈을 이루려는 의지, 그 모든 것에 매료된 거죠. 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한류는 단순한 문화 상품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철학이자 정신이에요. 독자 여러분, 다음 편에서는 제가 한 달간의 취재를 통해 발견한 진짜 한류의 의미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선 하나의 새로운 문명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자 BBC 특파원으로서 마지막 취재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곳으로 안내하시나요? 지원 씨에게 물었더니 그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방문했던 곳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려고 해요. 이제는 다르게 보실 것 같거든요. 남산타워로 향하는 케이블카 안에서 저는 한 달 전 제가 쓴 취재 노트의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한류 취재 프로젝트 현대 영국인들의 동양 문화 맹신 현상 분석. 그 오만했던 제목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지원 씨, 제가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선입견이 있었기에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전과 같은 도시인데 제 눈에 비치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보여요. 이 도시가 가진 특별한 생명력이.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고궁의 기와가 보였습니다. 첨단 LED 전광판 옆으로는 전통시장의 활기가 느껴졌고 지하철은 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죠.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지원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오래된 거지 곧 가치 있는 거지라 생각했어요. 유럽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문화의 기준이라고 믿었죠.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지하철 정보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나라,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한류의 본질 아닐까요? 지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한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철학.
마지막 취재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였습니다. 미래적인 건물 디자인과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이곳은 제가 깨달은 모든 것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에서는 최첨단 패션쇼가 열리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서는 수십 년 된 야시장이 열립니다. 둘 다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요. 취재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한류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어떻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경쟁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가? 한국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다. 그들은 24시간 편의점에서 정을, 초고속 인터넷에서 소통을, 최첨단 공연장에서 열정을, 그리고 오래된 시장에서 사람의 온기를 발견했다. 이제 나는 안다. 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매료되는지를. 그들은 이곳에서 미래를 보았다. 인간다운 미래를. 공항으로 향하는 길. 지원 씨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기사를 쓰실 건가요? 제목은 이미 정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류 새로운 문명의 시작, 전통과 혁신이 만드는 인간다운 미래. BBC 본사 편집실. 제 기사가 발행되고 단 하루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스트, 당신 기사가 BBC 온라인 역사상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편집장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류 새로운 문명의 시작. 이 기사는 단순한 문화 탐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죠. 세계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선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미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의 사례라는 주제로 긴급 학술회의가 열렸고, 영국 정부는 K혁신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심지어 런던 시의회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웨스트, 후속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요? 편집장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 바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각이에요. 제 책상에는 매일 전 세계 독자들의 편지가 쌓였습니다. 프랑스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썼죠. 당신의 기사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혁신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실리콘밸리의 한 CEO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의 답을 찾았네요. 지원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님,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문명 포럼에 초청 연사로 와주세요. 창 밖 런던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빅벤의 오래된 종소리와 템스강의 잔잔한 물결. 이 도시도 이제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것일까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글을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한 달간의 한국 취재는 저에게 단순한 특파원 임무가 아닌 문명의 대전환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법을, 첨단 기술이 인간미와 공존하는 법을, 그리고 경쟁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법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할 것인가.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문명의 청사진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향합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래가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그 흐름에 동참할 때입니다. 새로운 문명의 시작, 그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엘리자베스 웨스트 드림. 화면 속 커서가 깜빡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어쩐지 오늘따라 런던의 하늘이 더 밝아 보이는 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런던도 알고 있어서일까요? THEND 후기. 이 연재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달간의 서울 특파원 생활은 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김치와 된장찌개로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길에는 K-팝을 들으며 주말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닙니다. 편견 어린 시선으로 시작한 취재가 이토록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지, 아마도 그때는 한국어로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엘리자베스 웨스트 올림.